락 미니스트리 대표 한기영 목사님의 글을 나눕니다. 젊은 수감자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어깨를 들어올릴 뿐이다. 19살의 한 청년의 머리는 모하크 스타일이었으며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었다. 무시무시했다.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 20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대화를 마치며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지 묻자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잔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50불까지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50불을 넣어주었고 3주 후 그를 다시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이후 다시 물었다. 기도 말고 너를 위해 해줄 게 있냐? 그의 대답은 지난번과 똑같았다. 감옥 안에서도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지갑에 있던 40불을 주었다. 2주 후 그를 만났는데 그가 Pastor Han 이라며 반갑게 나를 맞았다.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많이 흘렸다고 했다. 싸움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지 않아서 별명이 러시였고 19살 때 이미 총을 3군데나 맞았고 12살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 했던 아이였다. 그런 그가 다시는 절대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작년 4월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왔다. 고등학교 자격증을 받아 사이프러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 속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사역 이야기, 삶의 이야기도 듣고 하시는 일들도 소개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커뮤니티 안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아침 락 미니스트리 대표 한기영 목사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The Lock Ministry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아침마당에 나와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The Lock Ministry를 시작한 것이 한 2년 10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한 3년쯤 되면서 저희들 사역 설명도 드리고 또한 앞으로 있을 행사 등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락 미니스트리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또 캘리포니아에 은퇴하시고 오신 지 한 2017년쯤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부르심을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44년쯤 됐습니다. 네. 원래 미국에 공부하려고 왔다가 여기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의 첫 직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디트로이트에서 지금까지 한 33년을 살았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것이 사업을 한 12년가량 이끌어 나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교회를 1999년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목회를 잘 마치고 69살 되던 해에 제가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캘리포니아를 오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은퇴 후 또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요. 무엇보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우연히 교도소 사역을 하는 지인을 따라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를 방문하고 충격을 받으셨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어요. 저희에게도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만나게 된 분은 이중교 목사님이라고 네. 프리즌 사역을 한 25년 지금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 저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네네.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제일의 채플린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한국인 2세 젊은이들을 매주 만난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해서 저와 제 아내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에 한번 쫓아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국인 2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디트로이트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 한국 이민이나 한국인 2세가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었어요. 네네. 여기 와서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국인 2세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출신이래요. 크리스천입니다. 네네. 거기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충격이라고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왜 이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을까 그런 회한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멘토링 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프닝에서도 감옥 이야기, 교도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 2세 감옥에 갇힌 청년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으셨는데 혹시라도 락 미니스트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 미니스트리의 핵심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이란 말은 자물쇠라는 말로 대부분 이해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런 의미도 좀 있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네. 락킹이 됐다는 얘기니까. 근데 원래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락이란 말이 우리말로 간문이란 말입니다. 간문. 저는 그 디트로이트 주변에 오데호가 있기 때문에 그 오데호의 호수가 두 개가 만날 경우에 높이가 틀리면은 물발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네. 높이가 아주 심한 경우가 나이가로 폭포죠. 네. 그러니까 이 두 호수가 만났을 때 물발이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배가 지나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배를 그 보내주기 위해서 문을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물 높이를 맞춘 다음에 문을 열어주면 배가 움직여 갈 수 있겠죠. 네네. 그 중요한 예가 파나마 문화. 네. 파나마 문화가 똑같이 그런 간문을 사용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 레벨이 틀린 것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락이란 말, 간문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런데 이 매년 한 60만 명이 사실 나옵니다. 네.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감옥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감옥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 60만 명의 67.8%가 3년 내에 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감옥 행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이 락 미니스트리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재범률, 우리가 영어로는 리시디비즘이라고 그러는데 또 해서 잡혀가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그런 수감자분들이 다시 나오게 될 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래서 부분인 것 이제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왜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일까? 네.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좋은 직장이 있으면 돼요. 우선 빨간 줄이
생기면은 직장 구하기 쉽지 않죠. 가버먼트나 은행 같은 데서 뽑지 않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주할 만한 장소가 없을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장소, 먹고 잘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직장을 얻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멘토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옛날에 똑같은 일을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네. 그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는 통계로 볼 것 같으면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 네. 이 미국의 마약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악한 데가 나쁜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어딜 가도 전화 한 통이면은 얼마든지 마약을 종류대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는 그 마약을 리해빌리테이션 하는 곳만 200군데가 넘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락 미니스트리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제 저희가 11월 14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쉐어하는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네.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네. 저희가 현재 세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P1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P1은 영어로 Psalm Chapter 1,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생각하다가 P1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서 우리들한테 보내주는 사람들에게는 네. 장당 1불씩 우리가 보내줍니다. 와, 네네. 우리가 그러고 이제 시작할 때 스타팅 보너스가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끝나고 로마서가 끝나면 각각 20불씩 더 얹어주거든요. 아, 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끝내면 48불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힘들게 산 사람들에게 48불을 받는다는 거는 큰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돈 때문에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이 변화를 체험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약 280명이 참여하고 있고 네. 현재 캘리포니아 35군데의 프리즌 중에서 21군데를 우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이 네. P1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다시는 감옥에 안 들어가겠다는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네. 갖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Potter's Hands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Potters,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otter's Hands 프로젝트는 실제로 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뭐 식당을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Potter's Hands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임브로이더리 머신, 저희가 금년 2월 1일 날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자수하는 거죠. 그 기계 자수 네.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제가 또 방송 전에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주셔서 지금 저희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모자에 엠브로이더리 해서 GBC 미주복음 방송 저희 로고까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엠브로이더리 머신 그다음에 티셔츠에 프린팅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죠. 6개월 이상 저희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다운 페이먼트를 해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엠브로이더리 머신은 소리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나 집에서 충분히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파르스 핸즈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직장 얻는 거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 파르스 핸즈 프로젝트입니다. 와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P1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그분들에게 삶에 대한 목적, 이유 또 꿈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우리 파르스 하우스 파르스 핸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키워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 이 프로젝트에도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세 번째 프로젝트 락 커뮤니티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락 커뮤니티는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런치를 한 것이 네. 6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 27일. 아, 네네. 이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마약을 하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희 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한 2, 3년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임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볼 것 같으면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바로 아둘람 굴에 가서 400명의 용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아주 그 초석이 되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락 커뮤니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한 것이 락 커뮤니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인가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만나면서 권하는 4가지 중요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 락 커뮤니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펠로십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네. 우리들은 그냥 저녁 먹여주고 이렇게 모이게만 해줄 테니까 만나서 친해지고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배워라. 이게 네. 첫 번째예요. 네네. 그것이 펠로십입니다. 두 번째, 어드바이서. 우리가 그들을 어드바이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경륜도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본 일은 없습니다. 네. 또 그렇죠. 마약에 취해 본 일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락 커뮤니티의 member들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네들이 바로 우리의 어드바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세 번째,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발런티어가 되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사역을 위해서 첫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돼.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적은 그 봉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이 발런티어가 돼서
P1 프로젝트. P1 프로젝트를 해나가려면 많은 발런티어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읽고 그들에게 펜패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독려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짜 중요한 발런티어가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아직도 그 마약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직접 그들이 찾아가서 네. 발런티어로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할 수 있을 때 이 네. 변화가 빠르거든요. 세 번째가 그래서 발런티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들에게 권하고 원하는 것은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물러갑니다. 저는 네. 이미 은퇴를 했던 목사고 이제 진짜 은퇴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나이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테이크 오버를 해야 될 텐데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주고 움직여주고 운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락 커뮤니티에게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드바이저란 표현을 해주셨고 또 volunteer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리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좀 꽤 됐는데 다시 재방송을 보면서 그 한국의 이제 마약의 현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스스로 오히려 소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교도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의 손을 대는 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미국은 지금 아까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80%가 마약 중독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감옥에 갇힌 있는 사람들. 분들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런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이겨내고 어드바이저가 된다든지 리더가 되실 수 있는 분들보다는 아직 많이 그런 부분을 싸우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런 락 커뮤니티가 더 활성화돼서 그런 정말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져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분들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빅 픽처를 정말 그려보고 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해 주셨지만 11월 14일 다시 저도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이번 다가오는 11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아름다운 교회 롤랜드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죠. The Lock Ministry Annual Celebration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락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또 사역 보고 및 간증의 시간도 갖게 되니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관련해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또 나눠주셨던 내용의 정리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1월 14일 날 행사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 2년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2019년 1월 2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리하는 그리고 보고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간증 이것이 하이라이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사역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던 스폰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발런티어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역을 도와주시길 원하는 분들 또한 앞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파러스 핸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마약하던 사람들이 파러스 핸즈 프로젝트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계 들여놓고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그 구매 활동이 시작되게 되면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인플로이를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느냐? 바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마약하던 사람들을 뽑습니다. 네. 그걸 갖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 인플로이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원 한 명 끌고 가려면은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한 달에 뭐 3,4천 불 정도의 경비가 나가죠. 봉급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만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런 거 갖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번에 데이빗 팍이라는 우리 한국인 2세인데 그 사람이 첫 번 인플로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이번에 11월 14일 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첫 번 우리 직원으로서 같이 일하면서 또 그 사람이 지금 바이올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마지막 4학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네네. 마치고 하나님 사역에 깊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첫 번 직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되게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락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한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락 커뮤니티가 확장하게 되면서 네. 우리 사역은 아주 그 락 커뮤니티에 의해서 흡수되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1월 14일 날 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상이 지금 영어권입니다. 그리고 P1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까 시작은 한국 사람들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10% 미만입니다. 네. 영어권을 다 우리가 소화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들어가 있는 감옥에 있는 캘리포니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40% 이상이 히스패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페니쉬 P1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이 발런티어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인 1세도 어느 정도 영어를 이해하고 편지를 쓸 정도가 되면은 발런티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스페니쉬 하신 분들도 우리가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목사님과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또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후원 또 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락 미니스트리를 더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The Lock Ministry를 찾으면 될까요? 네, 그렇게 돼요. 저희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이 있고 저희들 웹사이트는 www.thelockministry.org 네. 거기 들어오시면은 발런티어도 하실 수 있고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현재 상태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714-484-1190으로 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한기영 목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락 미니스트리 대표 한기영 목사님 그리고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시선으로 나와 주위를 바라볼 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